자, 이런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제공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됐든 간에 자녀 등으로부터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피부양자 조건에서 이탈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데 2023년도 소득요건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연간 3,400만 원 이하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자녀 등으로부터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2천만 원까지 그 기준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또한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연금을 개시하기 이전 혹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시청하셔서 최대한 건강보험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부터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에 따라서 무려 23만 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가 약 20만 명으로 23만 명 중에 20만 명이니까 그 비율이 88.2%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녀로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요,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고요. 그 연간 연금 수령액이 어찌됐든 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와 동시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직 연금 개시를 하고 계시 않은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최대한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에 있어서 이 기혼, 결혼하신 분들, 자, 본인은 소득이 없는데 남편이 연간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서 최소 금액의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피부양자 탈락이 되는지 먼저 소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3,400만 원의 이자 배당 사업불로 공적연금 소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됐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이때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자, 재산은 어찌됐든 간에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재산은 얼마여야 된다?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재산이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소득 기준에 있어서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에 있어서는 소득이 1천만 원 초과된다. 이때는 최대한 집을 5억 4천만 원 이하 되게끔 아니면은 1천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재산은 9억까지는 우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준을 지키는 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탈락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게요. 자, 일단은 주소득자는 남편이고요. 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조건은 첫 번째로는 소득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재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자인 남편이 소득 기준을 탈락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됐다. 자, 이때는 소득, 재산, 그다음에 자동차 기준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누가? 남편입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득이 없는 아내까지도 같이 피부양자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들이 어제자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보험료 19,500원을 부과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높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자 남편이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신기하게도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소득 기준, 주소득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아내의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득자 남편이 재산을 초과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소득이 없는 아내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세대주가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했다고, 자, 세대원까지 함께 탈락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기준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재원까지 고려한 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정비까지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수입과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을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일찍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단 감액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 수령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게 되면 연금은 오래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어찌됐든 간에 소득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현재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양자에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비과세 연금에 가입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비과세 연금에 가입은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보니까 계속 이러한 비과세 연금 쪽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 비과세 연금에 가입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